50세 이후 뺨 위로 점점 짙어지던 검버섯은 제 오랜 고민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짙어진 것 같은 기미와 한층 깊어진 주름에 한숨이 절로 나왔죠. 아마 제 나이대의 많은 분들이 저처럼 무력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값비싼 화장품을 수없이 써보고 누가 좋다는 건 다 따라해보고 심지어는 돈이 많이 드는 피부과 시술까지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가끔은 돈을 그냥 길에 버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잠시 좋아지는가 싶다가도 금세 원래대로 돌아오는 피부를 보며 지치고 포기하고 싶었던 그 마음,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라 믿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말 우연히 너무나도 익숙한 물건에서 해답을 찾았답니다. 바로 화장대 구석에 있던 작은 바세린, 와슬린 한 통이었죠. 여기에 아주 간단한 재료 하나만 더했을 뿐인데 제 피부는 스스로도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나중에야 제가 직접 찾아보고 깨닫게 된 원리에 기반한 아주 간단한 피부 관리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제가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을 시작하게 된 이유입니다. 저의 실제 여정과 경험을 나누고 싶어서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이 유용한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그 간단한 비법을 공개하기 전에 우리 함께 먼저 알아볼 것이 있어요. 과연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 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그 변화들은 그토록 조용히 시작되는 걸까요? 주름과 검버섯이 하루가 다르게 선명해지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정말 눈앞이 캄캄했어요. 수백 번도 더 제 자신에게 물었죠. 왜 내 피부만 이렇게 변하는 걸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고요. 그때부터 책을 읽고 자료를 찾아보고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우리 나이대의 피부, 특히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는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나무처럼 그 나름의 변화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요. 제가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콜라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젊었을 때는 제 피부가 늘 이렇게 탱탱할 줄만 알았죠. 하지만 그 탱탱함은 콜라겐이라는 마치 매트리스 속 스프링처럼 보이지 않는 그물망이 받쳐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50세가 넘어가면서 이 스프링들은 급격히 약해지고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나이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 정도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요. 피부가 처지고 눈가와 입가의 주름이 깊어지는 건 바로 그 때문이었죠. 다음은 수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전 그저 피부가 건조하면 보습 크림만 바르면 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죠. 나이가 들면 피부 스스로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떨어져요. 마치 바짝 마른 스펀지 같아서 아무리 표면에 물을 부어도 금세 흘러내리거나 증발해 버리는 것과 같죠. 건조하고 메마른 피부는 주름이 생기고 악화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고 불편한 그 느낌. 그게 바로 피부 속 깊은 곳에서부터 보내는 목마르다는 비명소리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지긋지긋해했던 그 완고한 검버섯들. 알고 보니 나이가 들면 햇빛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던
병사들이 약해진다고 해요. 아주 잠깐의 햇빛에도 멜라닌 색소가 쉽게 올라와 김이나 검버섯이 되는 거죠. 설상가상으로 피부 스스로 이 색소들을 밀어내는 능력도 느려져서 결국 색소들이 쌓여 얼굴을 얼룩덜룩하고 칙칙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콜라겐 붕괴, 수분 증발, 색소 침착.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나니 문득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비싼 크림이나 피부 관리실의 시술들은 전부 표면만을 맴돌았다는 걸요. 마치 속부터 썩어가는 벽에 페인트 칠만 새로 하는 것과 같았죠.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금세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핵심 문제는 바로 피부 장벽, 즉 피부의 튼튼한 방패막이 손상되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방패를 먼저 수리하지 않으면 그 어떤 피부 관리 또 소용이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바로 그때 제가 오랫동안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는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첫 번째 실수는 가장 흔한 실수이기도 한데 제가 바세린을 만병통치약처럼 여겼다는 점이에요. 보습에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밤 얼굴에 그저 두껍게 펴 바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죠. 표면은 번들거리고 촉촉해 보이는 것 같았지만 다음 날 아침이면 속에서부터 느껴지는 건조함은 여전했어요.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이 보습밤은 텅 빈 병에 뚜껑만 닫는 것처럼 외부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을요. 피부에 먼저 충분한 물을 채워주지 않으면 수분을 잠그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고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도 있었어요. 두 번째 실수는 깨끗함에 대한 강박이었어요. 저는 기미가 많고 피부가 거친 것이 제대로 씻지 않아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세수를 하고 거품이 많이 나는 강한 클렌저로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문질렀죠. 그렇게 씻고 나면 피부가 당기면서 개운한 느낌이 들어 제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제 손으로 피부의 천연 유분막을 닦아내고 연약한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씻으면 씻을수록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더 약해지고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수. 제가 정말 후회하는 실수인데요. 바로 근거 없는 민간요법을 믿었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에게 기미의 레몬을 문지르면 옅어진다는 말을 들었어요. 천연 재료라 안전할 거라 생각하고 그대로 따라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부위는 밝아지기는커녕 붉게 달아오르고 화끈거렸고 기미는 오히려 더 짙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나이의 피부는 이미 무척 얇고 약해져 있는데 그렇게 강한 산성 물질을 직접 대는 것은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때의 실수들을 돌이켜보면 제 피부가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제가 잘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많은 고통을 겪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 피부를 되살리기 위한 여정은 바로 이 실수들을 깨닫고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제 피부 관리, 피부 관리의 실수들을 깨달았을 때 저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은 것처럼 희망이 생겼죠. 무너진 피부 장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여정의 첫 번째 동반자는 다름 아닌 익숙한 바세린 한 통이었습니다. 저는 이 작은 통이 외부의 거친 환경으로부터 제 연약한 피부를 보호하고 소중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완벽한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당시 건조하고 약해져 있던 제 피부에게는 정말 구세주와도 같았죠. 하지만 저는 곧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아무리 따뜻한 외투라도 몸을 따뜻하게 지켜줄 수는 있지만 스스로 열을 낼 수는 없다는 것을요. 그 보습밤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분을 잠글 수는 있지만 피부 속 깊은 곳부터 영양을 공급하고 손상된 곳을 회복시키는 성분은 없었죠. 저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 스며들어 상처를 어루만지고 잠재된 생명력을 깨워줄 수 있는 그런 것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탐색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딱딱한 과학 논문부터 먼저 길을 걸어간 여성들의 진솔한 이야기까지 정말 많이 읽고 공부했어요. 그러다 수많은 낯선 이름들 속에서 소박하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한 이름이 계속해서 제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비타민 E였죠.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비타민 E가 뭐 그리 특별할까 하고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저는 설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는 것을요. 특히 우리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에게는 정말 귀한 황금 한 방울과도 같았어요. 여러분, 우리 피부는 매일 햇빛 먼지, 심지어 스트레스로부터 오는 활성산소라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그것들은 마치 미세한 녹입자처럼 조용히 세포의 건강을 갉아먹고 콜라겐을 끊어지게 하며 주름을 만들고 검버섯을 더 짙게 만들어요. 그런데 비타민 E는 바로 그 용감한 항산화 전사였던 거예요. 이 녹입자들을 찾아내 무력화시키고 우리 피부의 젊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비타민 E는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아주 뛰어난 예술가이기도 합니다. 염증을 줄여주고 붉고 예민해진 부위를 다독여주죠. 고집센 검버섯에는 거칠게 작용하는 대신 부드럽고 차분하게 접근해 멜라닌의 과잉 생성을 억제합니다. 마치 부지런한 정원사가 메마른 땅을 매일같이 가꾸어 비옥하게 만들 듯 피부가 자연스럽게 밝고 균일한 톤을 찾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해외 연구 자료를 보니 노년층에게 비타민 E를 꾸준히 사용하게 했더니 한 달 만에 눈가 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가 훨씬 촉촉해졌다는 결과도 있더군요. 그 증거들이 제게 확고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이 제품은 겉에서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고 비타민 E는 안에서부터 귀한 영양을 채워주는 거죠. 이 둘의 조합은 피부 장벽 회복 노화 방지, 그리고 기미 잡티 완화까지 완벽한 해결책이 되어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 둘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냥 섞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모든 것에는 섬세함이 필요하답니다. 여러 번의 시도와 조정을 거쳐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황금 비율과 사용법을 찾아냈어요. 오늘 제 피부를 바꾸어 놓은 그 밤의 스킨케어 의식을 여러분께 아주 상세하고 꼼꼼하게 공유해 드릴게요. 분명 여러분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부분일 거예요. 이 의식은 아주 간단하고 돈도 많이 들지 않지만 꾸준함과 자기 자신을 향한 약간의 애정이 필요하답니다.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배합 비율입니다. 작은 콩알만큼,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의 보습밤을 덜어내세요. 욕심내서
많이 덜어낼 필요 없어요. 많다고 더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그런 다음 거기에 비타민 E 오일을 딱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세요. 제가 강조하는데 정말 딱 한 방울이면 얼굴 전체에 충분합니다. 깨끗한 면봉이나 깨끗이 씻은 새끼손가락 끝으로 둘이 잘 섞여 부드럽고 은은한 광이 나는 질감이 될 때까지 부드럽게 저어주세요. 이 둘을 섞는 느낌도 꽤나 즐겁답니다. 두 번째, 바르기 좋은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조합을 사용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저녁 세안 후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밤은 우리 피부가 휴식을 취하며 가장 활발하게 자가 회복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때 이 혼합물을 발라주는 것은 피부가 최적의 상태로 재생할 수 있도록 영양분과 완벽한 보호막을 함께 제공해 주는 것과 같아요. 제 작은 팁은 세안 후에 수건으로 물기만 가볍게 톡톡 닦아내고 피부가 아직 살짝 촉촉할 때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영양분이 피부에 훨씬 더 잘 흡수된답니다. 세 번째, 바르는 방법과 우선순위 부위입니다. 우리는 이 혼합물을 일반 크림처럼 얼굴 전체에 바르지 않을 거예요. 대신 가장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그 땅에 집중할 겁니다. 바로 잔주름이 많은 눈가 팔자, 주름이 지는 입가 미간, 그리고 우리의 나이를 쉽게 드러내는 목 부위죠. 가장 힘이 약한 약질을 사용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혼합물을 소량씩 그 부위들의 점을 찍듯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나비가 살포시 내려앉듯 아주 가볍게 톡톡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세요. 마지막으로 양 손바닥을 비벼 따뜻하게 만든 뒤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감싸주세요. 손바닥의 온기가 모공을 열어 영양분을 더 깊이 밀어 넣어줄 거예요. 그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은 긴 하루를 보낸 스스로를 다독여주고 사랑해주는 방법이기도 하죠. 손에 남은 양은 손등이나 거친 팔꿈치에 발라주면 좋아요. 저는 이 의식을 일주일에 3, 4번 정도만 해요. 우리 피부도 숨을 쉬어야 하니까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모공을 막을 수 있어요. 양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이 혼합물을 사용하지 않는 날에는 가벼운 보습 크림 하나만 얇게 바르는 것으로 충분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진심을 담아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사람마다 피부는 모두 다릅니다. 얼굴에 바르기 전에 꼭 귀 뒤나 손목 안쪽에 소량을 테스트해 보세요. 24시간 동안 지켜보고 가렵거나 붉어지지 않으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비타민 E 오일을 구매하실 때는 성분표가 최대한 단순한 것을 고르세요. 알코올이나 불필요한 향료가 포함된 제품은 우리처럼 민감한 피부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까요. 이 여정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꾸준함과 이해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피부에게 올바르고 다정한 보살핌을 선물한다면 피부는 분명 속부터 차오르는 건강한 빛으로 화답해 줄 거예요. 제가 이 소박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실 거란 걸 알아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화려한 광고에 속았고 너무나 많은 비싼 제품에 실망해 왔잖아요. 어떻게 저렴한 바세린, 보아셀린, 한 통과 비타민 E, 몇 방울이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어요. 저는 빈말뿐인 약속 대신 실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과학 보고서에 나오는 숫자들이 아니라 살아서 숨쉬는 여성들, 제가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와 언니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1년 전쯤 부산에 계신 수진 언니에게서 걸려왔던 전화를 생생하게 기억해요. 저보다 몇 살 위인 언니는 올해 70이 넘으셨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언니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어요. 요즘은 거울 보기가 싫다고, 눈가의 깊은 주름 때문에 자신이 늙고 지쳐 보인다고 하소연하셨죠. 평생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다 새겨진 것 같아, 동생아. 언니가 말했어요. 딸이 사준 비싼 아이크림도 소용이 없었고, 오히려 피부가 따가울 때도 있었다고 해요. 지친 마음에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계셨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는 거창한 약속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이제 복잡한 건 다 그만두고요. 오늘 밤 자기 전에 제가 알려주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보습밤과 비타민 E를 섞는 법을 알려드리고 눈가에 아주 부드럽게 바르라고 신신당부했죠. 솔직히 그때는 그저 언니 피부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덜 당기기만 해도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2주 후 언니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놀라울 정도로 맑고 즐거웠죠. 언니의 첫 마디는 고마워가 아니라 기쁨에 찬 외침이었어요. 동생아, 이거 신기하다. 요즘 얼굴이 숨을 쉬는 것 같아. 며칠 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당기는 느낌이 사라졌다고 했어요.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졌다고요.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눈가의 잔주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처럼 예전처럼 깊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남편분께서도 요즘 당신 뭐 쓰길래 얼굴이 환해졌어? 하고 물어보셨다며 웃으셨죠. 거울을 증오하던 언니가 이제는 매일 아침 자신의 작은 변화를 바라보는 기쁨을 되찾은 거예요. 수진 언니의 이야기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도예 수업에서 만난 동생 대구의 민영 씨 이야기도 있어요. 그녀의 고민은 주름이 아니라 볼 위에 점점 짙어지는 검버섯이었어요. 마치 우울한 구름이 얼굴 전체를 뒤덮는 것 같다고 표현은 했죠. 레이저 시술도 생각해 봤지만 아플까봐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원래 예민한 피부 때문에 망설이고 있었어요. 색소를 옅게 하는 비타민 E의 효능에 대한 제 이야기를 듣고 그녀는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심했어요. 수진 언니보다 더 조심스럽게 매일 밤 아주 적은 양을 검버섯 부위에만 콕콕 찍어 발랐죠. 한 달 후 도예 수업 시간에 그녀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더니 흥분된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이것 보세요. 옅어졌어요? 정말이었어요. 검버섯이 마법처럼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색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어요. 짙은 갈색이 아니라 주변 피부톤과 어우러지는 연한 갈색으로 변해 있었죠. 얼굴 전체 톤도 한결 밝아 보였고요. 그녀는 작은 변화지만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고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어요. 물론 이 여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순탄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각자 다른 존재이고 우리 피부도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효과를 빨리 보는 분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분도 계실 거예요. 심지어 처음 시작했을 때 작은 뾰루지가 올라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보습 제품에 피부가 적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제 경험과 주변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진심을 담은 3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딱딱한 규칙이 아니라 친구의 조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첫 번째 당부, 피부에게
숨 쉴 시간을 주세요. 효과 좋은 방법을 찾으면 더 빨리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과하게 사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아요. 이 혼합물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 모공이 숨 막혀 뾰루지를 유발할 수 있어요. 조급해 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3, 4번 저녁 피부 관리. 피부 관리 시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에는 피부가 쉬게 해주거나 가벼운 보습제 하나만으로도 괜찮아요. 두 번째 당부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우리 50세 이후 피부 50세 이후 피부는 까다로운 오랜 친구와 같아서 아주 다정하게 다뤄줘야 해요. 처음부터 많은 양을 두껍게 바르지 마세요. 쌀 한 톨만큼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세요. 특히 눈가나 입가처럼 얇고 예민한 피부는 더욱 조심해야 하고요. 내 피부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편안하고 좋다고 하면 그때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인내심과 섬세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비결이에요. 세 번째 당부 현명한 소비자가 되어주세요. 비타민 E를 사실 때 조금 귀찮더라도 뒤집어서 성분표를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같은 비타민 E라는 이름이라도 제품마다 다른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가능한 한 순수한 제품을 고르시고 알코올이나 인공향료 색소가 들어간 제품은 피하세요.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우리처럼 민감한 피부에 부담만 줄 수 있으니까요. 좋은 제품은 화려한 포장지가 아니라 단순하고 안전한 성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네요. 저는 이 방법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70대의 피부를 20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시작입니다. 가장 소박하고 진실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법을 배우는 시작이죠. 건강한 피부를 위해 복잡하고 비싼 것들을 좇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해답은 때로 우리 집 찬장 구석에 늘 있던 그 작은 통처럼 가장 익숙한 곳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몇 번, 저녁에 단 3분. 그 시간은 단순히 피부를 가꾸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깊이 연결되는 고요한 순간입니다. 두 가지를 부드럽게 섞을 때, 손바닥의 온기로 얼굴을 감쌀 때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는 나를 아껴줄 시간이야. 주름 검버섯, 건조함. 그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피부가 점점 부드러워지고 당김이 줄어들고 칙칙했던 부위가 서서히 옅어지는 그 느낌. 그것은 여러분의 몸이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변화일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에서 오는 기쁨은 그 어떤 값비싼 화장품보다 더 소중할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거울 앞에 설 때마다 한숨 대신 거울 속의 그 여성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감싸는 가장 큰 외투이자 다른 사람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우리의 표정입니다. 그 외투가 언제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건강하고 빛날 수 있도록 가꾸어 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진솔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함이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